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태형건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10월 6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형건설은 10월 6일 기준 주가 4,76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이다 보니 최근 건설 수주를 받아오는지 다른 건설회사에 비해 태형건설이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최근 광주 지역주택조합사업 신축공사 1,200억을 수주했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회사의 CEO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재규 태형건설 부회장은 태형건설의 브랜드 대시항을 앞세워 적자에 빠진 태형건설을 흑자 전환시킨 인물입니다. 특히 태형건설은 하수처리 사업에 특출납니다. 이재규 부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1982년 태형건설로 입사했습니다. 그 후 6년의 공백기를 제외하면 35년 동안 태형건설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재무관리 능력이 뛰어난데 2014년 선임된 이후 영업실적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2014년 575억 적자였던 회사를 1232억 원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적이 주춤합니다. 그리고 최근 ESG 경영에도 힘쓰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ESG 경영으로 친환경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태형건설은 하수처리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하수처리 부분의 선두주자입니다. 현재 국내 최다 상하수처리 시설 시공 실적을 기록하는 중이고 54곳의 정수장과 70곳 이상의 하수처리를 시공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하수도 시설은 대부분 보급된 지 4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로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태형건설의 하수처리 부문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원, 대전, 춘천 등 전국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하수처리 사업에 3,300억가량 수주를 따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하수처리 시설을 시공하는 것이기에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환경부가 2040년까지 24조 원 규모의 국가수도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안전한 식수를 위한 정책입니다. 태형건설은 국내에서 상하수처리 시설 시공을 가장 많이 한 회사입니다. 국가수도 기본 계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분절되어 운영되어 왔던 수도 공급 체계를 4대강 유역 기반의 통합적인 체계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뭄 및 수도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폐수 및 담수를 대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한 지역에 물이 부족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와 쓸 수 있도록 수도시설 비상연계 및 수도관로의 이중화 단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13조 5천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특히 올 여름 남부지방의 가뭄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서 용수를 끌어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처리 시설 외에도 천연가스 공급시설 공사 수주도 따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당진기지 부곡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에 낙찰 적격자로 태형건설을 선정하였습니다. 태형건설에 900억 수주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양양 시사이드 리조트의 신축공사도 수주하였습니다. 이 리조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7층까지의 건축물이며 태형건설이 자재 구매 및 시공을 일관적으로 수행합니다. 5,100억의 계약이며 35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건설회사들은 동방성장지수 평가를 진행합니다. 각 회사의 등급이 최우수, 우수, 양호 등으로 나뉘게 되고 특히 최우수 및 우수 등급의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공입찰 심사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 공공입찰 심사의 가점이란 게 매우 중요한데 국가 세금으로 진행되는 건설 입찰인 경우 이 공공입찰 심사 가점이 있어야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양호 등급이었던 태형건설이 올해 우수 등급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우수 등급은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고 공공입찰 심사 가점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 출입국 우대카드가 발급되고 모범 납세자가 선정 시 우대를 받습니다. 또한 구미 도량동 꽃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태형건설의 계열사 GM파크가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공사를 위해 태형건설은 GM파크의 1,400억 규모의 채무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800억, 빅브라이턴으로부터 600억을 대출받았고 보증기간은 2023년 5월까지입니다. 구미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9천억 원을 들여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미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 2,700여 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가 진행될 땅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 방법 중 하나가 가치투자를 지향하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가치투자로 유명한 머스트 자산운용이 태형건설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균 매입 가격은 11,654원으로 현 주가의 3배 정도입니다. 즉, 지금 태형건설을 매수하면 사모펀드보다 3배 싸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주식을 더 매수해 평단을 낮출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인해 사모펀드는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이상 지분율 10% 미만으로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머스트 자산운용은 현재 지분 환도를 꽉 채웠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은 2019년에 지분율 15%를 넘겨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바꾸었고 2020년 9월 인적 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인 상황입니다. 태양건설은 3월에 토목 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었고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실적이 나빠진 상황입니다. 3개월의 영업정지를 어떠한 이유로 받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태형건설의 토목건축 사업은 전체 매출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으므로 3개월의 영업정지는 회사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의 라파이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 10월 토목건축 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영업정지 조치가 한동안 안 이루어지다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함으로써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최근 건설업계에 큰 화두로 떠오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의 사건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태형건설은 2019년부터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찾아보았습니다. 기존에 근로자만을 보호하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시민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산업재해인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급성 중독 발생이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시민재해인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면 처벌됩니다. 책임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건설회사의 CEO가 책임을 지게 되기에 회사 입장에서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상이나 직업성 질병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선고 이후 5년 이내의 중대산업재해로 다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50억 이하의 벌금이 발생하게 되고 부상을 당하게 되면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건설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선두주자 쌍용 C&E가 15.4%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4월에 15.2% 인상한 데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인상입니다. 유연탄 가격 급등 및 전력비용 상승 등으로 시멘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유연탄은 지난해 평균 144달러에서 최근 400달러대로 급등하였고 유연탄은 시멘트 제조 비용의 30에서 40% 비중을 차지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대체재인 유연탄의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올랐습니다. 또한 전력비도 시멘트 제조 비용의 20%를 차지하는데 올해 30%나 인상되었습니다. 유연탄 가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 예측하는 향후 유연탄의 가격입니다. 유연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시멘트 제조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자재인 철근 가격을 살펴보기 위해 철광석 가격도 조사했습니다. 철광석이 2022년에 많이 상승하였지만 유연탄과 마찬가지로 가격 하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건설회사를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넣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건설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많은 건설회사 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얼른 전쟁이 끝나고 태양건설이 그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양건설의 주가 차트입니다. 고점인 14,000원과 비교시 현재 3분의 1 토막인 상황입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사의 평단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최근 5년 내 가장 싼 가격으로 보입니다. 이제 태양건설의 배당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주당 90원의 배당 이후 매년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작년 배당금이 350원을 기준으로 할 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 7.5%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대략 3조 원 안팎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준수하게 나오고 있지만 조금씩 하락 추세입니다. 원자재 상승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생각됩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2020년부터 400%가 넘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 등이 부채로 포함될 수 있기에 실질적으로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 발생 부채를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이자 발생 부채는 2019년 이후로 하락했습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PER은 3.66인 상황입니다. PBR은 0.27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설 시 필요한 자금을 자회사로 대출해주는 식의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태형건설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현재 주가 기준 7.5%의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현재 여러 신축공사 수주를 체결한 상태인 점, 국내 1위 상하수 처리 공사 기업인 것과 동시에 개편된 24조 규모의 국가 수도 계획에서 수주를 따낼 수 있다는 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시 재건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현재 고점인 유연탄 및 철광석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3년째 감소 중인 이자 발생 부채, 머스트 자산운용사의 평단의 3분의 1 수준인 현재 주가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건설업계 전체에 악재가 발생한 점, 현재 고점인 원자재 가격, 400%의 높은 부채 비율, 부채가 많은 만큼 현재 상승하는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많은 건설 주식들 중 시총이 작은 회사라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태형건설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이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저번 영상인 한샘 종목 분석을 올린 이후로 코스피, 코스닥이 정말 큰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시는 중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주가가 싼 종목이 많다고 생각하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좀 꺼내 주식 계좌에 넣었습니다. 주식을 빚내서 하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투자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글을 읽고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